평소에 무시당하던 그 개가 가족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평생을 강한 군견만 믿었던 저는 그날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작은 한국개 한 마리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전 세계 방송까지 뒤흔든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밤마다 창문을 감시하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루카스의 방에 누군가 침입할까 두려워 밤을 새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제 조카 루카스는 최근 낯선 남자에게 쫓기는 사건을 겪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루카스의 공포에 찬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매일 밤 루카스의 문 앞에서 잠을 청하는 제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한 번은 창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한밤중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뛰쳐나간 적도 있었죠. 결국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였지만 우리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루카스는 창문 커튼을 항상 닫아두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상과 단절하려는 듯 했습니다. 루카스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의 흐느낌 소리에 저는 매번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루카스는 이불 속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죠. 저는 그를 안아주며 달래보았지만 그 공포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도 결석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보호견을 입양하기로 했죠. 우리에게는 강력한 보호자가 필요했어요. 인터넷에서 군견으로 활약하는 말리노이즈와 저먼 shepherd의 영상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개라면 침입자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유튜브에서 특수부대 훈련견들이 공격 명령 한마디에 인형을 찢어발기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있다면 스토커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할 테니까요. 지역 보호소에 전화했을 때 담당자는 제 요청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불가능함이 전해졌어요. 특수견들은 모두 대기자 명단이 있어요. 최소 6개월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6개월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 조카는 지금 당장 보호가 필요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담당자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절박한 제 목소리에 그도 난처한 상황이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바로 입양 가능한 보호견이 하나 있긴 합니다. 특이한 녀석이죠. 한국에서 구조된 진돗개입니다. 한국, 진돗개, 미 육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그런 개를 원했는데 무슨 외국계 견종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들어본 적도 없는 견종이었어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그저 작고 약해 보이는 동양의 개였습니다. 진돗개는 조용하지만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호할 겁니다. 담당자의 말에도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루카스의 공포에 찬 밤을 하루라도 줄이고 싶었죠. 마지못해 보호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내심 설명을 들은 뒤 거절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었어요.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제 앞에 나타난 개는 상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형견 크기의 하얀 털, 무표정한 얼굴의 아이리스라는 이름의 진돗개였어요.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대한 근육질의 군견을 기대했는데 눈앞의 개는 마치 길 잃은 새끼 늑대처럼 보였거든요. 이런 작은 개가 위험한 스토커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아이리스의 체구는 중형견 수준이었습니다. 털은 새하얀 눈처럼 순수했고 날카로운 귀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정작 눈빛은 무표정했습니다. 공격성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후각과 청각은 뛰어나다고 설명했지만 눈으로 봐서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 개가 보호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담당자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군견들의 위협적인 모습과 아이리스를 비교하니 한숨만 나왔어요. 할 수 없이 입양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루카스를 위해 어떤 선택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이리스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루카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담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기대하지 마, 루카스. 이번 건 그냥 임시야. 강한 개는 곧 다시 알아볼 거니까. 집에 도착하자 루카스는 현관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리스를 보는 순간 루카스의 표정도 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기대와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루카스의 눈에 담긴 안도감을 바라던 저로서는 가슴이 아팠죠. 이게 뭐야, 엘리 이모. 이런 작은 개가 나를 어떻게 지켜준다는 거야? 루카스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최선을 다했어. 지금은 이 아이밖에 없었거든.
제대로 된 보호견은 대기자가 많아서 그날 밤 아이리스는 루카스의 방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거실로 데려가려 해도 계속해서 루카스의 문 앞으로 돌아갔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결국 포기하고 그곳에 작은 담요를 깔아주었죠. 아이리스는 조용히 앉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군견처럼 훈련된 짖음도 으르렁거림도 없었고 경계하는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 조용한 개가 정말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온갖 의구심이 밀려왔죠. 보호소 담당자가 건넨 메모지가 손에 스쳤습니다. 진돗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때는 그저 과장된 말로만 들렸어요. 한국의 개라고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 뭐든지 직접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죠. 한 번은 아이리스가 현관문 앞에서 멈춰서서 창밖을 오랫동안 응시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아이리스의 촉각이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바람소리에 반응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아이리스를 바라봤어요. 루카스는 점차 아이리스와 가까워지는 눈치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리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리스는 항상 고개를 갸웃거리며 루카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이런 교감이 쌓이면서 루카스의 얼굴에 약간의 안정감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아이리스가 어떻게 행동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밤 아이리스가 갑자기 루카스의 방 창문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갑작스러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던 아이리스였는데 이런 행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문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이리스? 아이리스는 계속해서 창문을 주시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곤두선 털,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밖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카스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아이리스는 그제야 조금 진정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밤 11시경에 아이리스는 창문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하지만 밖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죠. 아이리스가 정말 무언가를 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강아지의 습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루카스는 아이리스의 이런 행동에 오히려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아이리스가 날 지켜줄 거야. 항상 경계하고 있잖아. 루카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진돗개가 실제 위험 상황에서 루카스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어느 밤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근처에 주차된 낯선 차량이 보였죠.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곳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는 골목을 지나며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어요. 아이리스가 창가에 서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이래 처음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는 어떤 그림자가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집 주변을 맴도는 형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이리스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꼬리는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계 태세였죠. 그제서야 아이리스의 다른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의 무표정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집중력이 온몸에서 느껴졌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개처럼 보였습니다. 루카스의 방으로 달려갔더니 다행히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루카스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통화 벨소리도 들리지 않게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는지 루카스는 외부 세계와 차단된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여전히 창가를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방금 누가 있었던 거야? 아이리스는 여전히 창가를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은 주변을 둘러보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이리스가 그것을 감지했다는 사실도요. 그날 밤 루카스는 모든 상황을 모른 채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죠.
아이리스가 무언가를 감지했다는 것을요. 어떻게 알았던 거지? 아이리스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확신은 없었지만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혹시 아이리스의 조용함이 약점이 아니라 특성인 건 아닐까? 아이리스는 그저 평소처럼 루카스 곁에 앉아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카스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아이리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느꼈다는 듯이요. 이상하게 어젯밤엔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아이리스가 지켜주는 것 같았어. 루카스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리스의 존재가 실질적인 안도감을 준 것 같았어요. 여전히 확신은 없었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루카스는 아이리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이리스를 찾았고 함께 뒷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리스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루카스 주변에서는 미세하게 경계를 풀었어요. 때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리스를 관찰하며 의문이 커져갔어요. 진돗개라는 이 견종은 도대체 어떤 개일까?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특별한 견종이었습니다. 충성심과 영리함으로 유명하며 한 주인만을 따르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외부인에게는 경계심이 강하지만 가족에게는 헌신적이라는 설명이 있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루카스는 아이리스에게 직접 고른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파란색 이름표에는 아이리스, 우리의 수호자라고 적혀 있었죠. 아이리스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루카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피어났어요.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야. 아이리스, 내 수호자고. 아이리스는 루카스의 말에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눈빛이 더 진지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루카스의 밝아진 표정만으로도 아이리스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리스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루카스가 학교에 갈 때면 현관문까지 배웅하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창가에서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아이리스는 항상 루카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은 군견의 위압적인 보호와는 달랐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루카스를 지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어요. 밤에는 여전히 창밖을 주시하는 아이리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위의 작은 소리에도 즉각 반응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제가 늦게 귀가할 때면 항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루카스가 자는 동안에는 한 번도 그의 방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루카스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진돗개가 가져온 변화였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표면적인 모습만 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리스의 조용한 충성심이 점차 제 마음에도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어요. 루카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루카스가 속삭였죠. 이모, 누가 집 주변을 맴돌아. 아이리스가 계속 창문을 보면서 으르렁거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집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15분이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루카스에게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당부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루카스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았죠. 제발, 루카스가 무사하기만 해라. 경찰차 불빛이 멀리서 보였지만 아직 우리 집에 도착하진 않은 것 같았어요.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흘렀습니다. 공포와 걱정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죠. 아이리스가 과연 루카스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 작은 개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 의심이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하는 것뿐이었어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앞마당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경찰차 불빛이 보였지만 아직 너무 멀었어요. 남자가 창문 틈으로 무언가를 밀어넣는 순간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소리쳤습니다. 거기서요. 남자가 놀라 뒤돌아봤어요.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소리와 함께 창문을 통해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하얀 형체가 남자에게 날아들었죠. 하얀 번개 같았어요. 아이리스였습니다. 창문을 뚫고 남자에게 달려든 아이리스는 제가 지금까지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남자의 팔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조용하기만 하던 아이리스가 맹렬한 기세로 공격하는 모습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변한 것 같았어요.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리스를 떼어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아이리스를 발로 차려고 시도했지만 진돗개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공격을 피하면서도 계속해서 남자의 움직임을 제한했어요. 아이리스의 몸은 작았지만 그 의지와 용기는 어떤 대형견보다도 강해 보였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땅에 쓰러져 있었고 아이리스는 그의 위에 서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진돗개의 맹렬한 방어 본능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이리스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제압한 모습이었어요. 경찰이 남자를 체포할 때도 아이리스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완전히 경찰차에 탑승한 후에야 아이리스는 제게로 돌아왔어요. 그제서야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이리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루카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루카스를 확인했을 때 그는 침대 밑에 숨어 있었어요. 놀란 얼굴이었지만 다행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아이리스는 루카스 앞에 조용히 앉아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리스가 창문을 깨고 뛰어나갔어. 너무 빨랐어. 그 사람이 창문을 열려고 할 때였어. 루카스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과소평가했던 진돗개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였어요. 아이리스는 침입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도 위협에 맞서 싸웠죠. 경찰 조사 결과 남자는 몇 달 동안 루카스를 스토킹해온 범인이었습니다. 그의 차량에서는 루카스의 사진과 일정이 적힌 노트가 발견되었어요. 집착이 점점 심해져 결국 직접 침입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만약 아이리스가 없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경찰에 연행되었고 몇 달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스토커로 확인되었습니다. 루카스를 향한 집착으로 마침내 직접 침입을 시도한 것이었죠. 루카스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이리스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루카스는 계속해서 아이리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아이리스.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날 밤 아이리스는 평소처럼 루카스의 방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아이리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이리스. 내가 얼마나 대단한 보호자인지 몰랐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크고 위협적인 외모가 아니라 필요할 때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는 충성심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아이리스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힘. 그것이 바로 아이리스가 보여준 진정한 강함이었어요. 루카스는 그날부터 아이리스와 떨어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끈끈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었죠. 아이리스의 영웅적인 행동은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 곧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작은 진돗개가 스토커로부터 소년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감동적인 미담으로 전해졌어요. 작은 체구의 대단한 용기를 가진 진돗개의 영웅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이리스의 사진과 함께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한 소개도 실렸어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자 충성심이 강한 견종으로 설명되었죠. 이웃들은 우리 집에 찾아와 아이리스를 보려고 했고 학교에서도 루카스는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전국 방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CNN, BBC 같은 글로벌 뉴스에서도 아이리스의 이야기를 다뤘죠. 한국 진돗개, 미국 소년을 구하다. 한국의 숨겨진 보물, 진돗개 세계를 울리다 같은 헤드라인으로 아이리스의 용기가 알려졌습니다. 작은 체구와 조용한 성격으로 우리를 속였던 아이리스가 이제는 용감한 영웅으로 세상에 알려진 거죠. 미디어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조명받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함께한 이 견종의 독특한 특성과 충성심이 화제가 되었어요. 아이리스는 단순히 한 가정의 애완동물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개 전문가들이 진돗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을 설명하며 한국 문화의 일부로서 이 견종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개 행동학자의 말이었죠. 진돗개는 한국인의 정신을 담은 견종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가족을 지키는 용기를 상징하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그들의 충성심은 독특합니다. 피상적인 과시가 아닌 진정한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견종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이리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왔던 거예요. 화려한 외모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던 거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이리스 덕분에 진돗개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 입양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문화적 가치도 자연스럽게 조명받았어요. 아이리스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근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수업이 열리기도 했죠. 저는 뉴스 인터뷰에서 아이리스에 대한 제 첫인상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리스를 과소평가했던 것, 그리고 지금은 그의 용기와 충성심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요. 루카스도 인터뷰에 참여해 아이리스가 자신의 삶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스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리스는 제 수호천사예요. 항상 조용히 지켜봐주던 존재가 위험할 때는 가장 용감한 영웅이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루카스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아이리스는 이제 나이가 들어 하얀 털에 회색이 섞였지만 여전히 루카스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졸업장을 받는 루카스를 바라보는 아이리스의 모습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5월의 아침이었어요. 졸업식장 입구에서 루카스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이리스에게 특별히 만든 작은 졸업 모자를 씌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그 장면을 지켜봤죠. 아이리스는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 루카스를 올려다보았어요. 너도 오늘 나와 함께 졸업하는 거야. 아이리스, 내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 없었을 테니까. 그날 밤, 루카스는 대학 기숙사로 떠날 준비를 하며 아이리스를 꼭 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는 루카스를 보며 저도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아이리스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며 루카스의 얼굴을 하였죠. 그 모습은 마치 걱정 마,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지켜볼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잊지 않을게, 아이리스. 내 인생의 영웅이자 가장 충실한 친구. 루카스의 말에 아이리스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지혜롭고 평온한 눈빛은 여전히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대학에 간 루카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이리스는 변함없이 그의 방을 지켰습니다. 방학 되면 루카스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창가에 앉아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강함이란 소리치는 게 아니라 말없이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깊은 사랑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리스는 그 모든 것을 몸소 보여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원했던 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위협으로 위협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더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수호자는 조용한 헌신으로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법을 안다는 것을요. 진돗개 아이리스는 단지 한국의 보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요. 루카스가 떠난 후에도 아이리스는 변함없이 그의 방 앞을 지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영원히 연결된 아이리스와 루카스.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편견을 넘어서는 사랑의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강함. 그것이 바로 한국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